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이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합니다.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올해 4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 보호 지원 사업에 투입합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가 피해 보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미 경기도나 우려로 오늘 코스피 190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끝내 지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3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8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1%대 조정을 받으면서 507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 89원대까지 크게 오르긴 했지만 88원대에서 수출업체 2월 내고 물량과 함께 롱스탑이 가세하자 1083원대까지 내려앉으며 하락 마감을 지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마감 시황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가 거센 하루였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외국인 매도로 이틀째 크게 떨어졌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11포인트 하락한 1886.8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06포인트 하락한 507.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날 뉴욕 증시가 2% 넘게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재용 신영증권연구원은 지난달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해 예상치 56은 물론 지난해 12월 수치 56.5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지난달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6,643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81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증권, 운수 창고, 통신업 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기아차만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이 각각 1%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증권의 실적 우려로 인해 7.01% 하락하는 등 증권주들이 오늘 대거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내린 1083.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등을 돌린 채 대규모 매도세가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선멸적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하락,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기적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시장이 반등 국면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이 매도 와중에 그나마 사들 있는 종목과 바뀌는 환율 흐름에 맞춰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도 공세 속에서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본격적인 매도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오늘까지 LG 디스플레이를 565억 원어치 사들이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고려아연, 삼성 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대한항공, GKL, LG하우시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GKL이 8.16% 올랐고 대한항공과 SK하이닉스, 고려아연도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팀장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중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좁히는 것이 최근 장세에서 방어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환율 흐름이 엔화 강세, 원화 약세로 바뀌면서 수출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기아차는 이날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0.75%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7일 5만 300원을 저점으로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10거래일 동안 7%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0.19% 하락한 가운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임노중 IM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동차 주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가 측면에서도 지난해 환율 우려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행사 가격을 무더기로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요?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행사가를 무더기로 내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NRD, 국제DY, 웰메이드스타임, 동우, 유진로봇, 젠백스 테크놀로지, 경원산업, 디젠스, 에코프로 등 총 10개 종목이 BW 행사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 올 들어 신주인권 부사채 행사가를 낮춘 기업은 54개 달하는데요. 이 신주인권 부사채, 즉 BW는 기업의 사채를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얻다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워런트 가격이 주가보다 낮으면 워런트를 행사해서 신주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들 종목이 이 신주인권 행사가를 낮추는 이유는 최근 코스닥 시장 약세로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BW 행사가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이 BW 행사가 하향에 나서면 워런트를 행사할 요인이 커져 시장의 유통 주식 물량이 늘어나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제3자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발행하고 따라오는 워런트의 50%를 최대주주 등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업계 관례라면서 최대주주가 싼 가격의 지분을 확보하려 워런트를 행사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하락할 개연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황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이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러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이나 대출 모집 권유는 3월 말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됩니다.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6만여 명에 달하는 텔러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은 해소됐으나 금융당국이 정책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습니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도 일제히 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전국 모든 지방은행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모집인 관리 등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더불어 결산 감사도 같이 진행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은행에 대한 특검도 5일 시작됩니다. 올해 4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보호 지원 사업에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 재취업, 능력개발, 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여성지원 보호사업에 지난해보다 26.3% 늘어난 예산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부터 재취업, 능력개발, 직장 내 보육 등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GS 칼텍스가 피해 보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유조선이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GS 칼텍스의 구조물을 파손한 사건이지만 방제 및 어민 피해 최소화에 우선 초점을 맞춰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GS 칼텍스 관계자는 기름 유출로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를 본 부분에 관한 보상 논의는 어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유조선 충동료, 전력 공급이 중단돼 부득이하게 수동으로 배부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우 사고 발생 신고가 30여 분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중국에서 지난달 17만여 대를 판매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전용 모델 밍투와 랑동, 기아차의 K3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현대차는 108만 대, 기아차는 63만 대를 팔아 작년보다 8.4% 성장한 171만 대를 판매할 목표입니다. 양사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탁구와 테니스 등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고 현지 문화유산 보호 사업이나 사막화 방지 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 전 의원은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원 전 의원은 앞으로 이런 유출 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3개의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 크레딧뷰로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며 소액의 인지세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를 뜻하는 이른바 G2 리스크의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제조업 경기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나온 미국의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51.3으로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이를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이번 결과가 50을 넘기긴 했으나 이전치인 56.5와 전문가 예상치 56을 크게 밑돌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이면 미국의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지며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쪽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나온 1월 제조업 PMI가 50.5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업 경기 또한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1월 서비스업 PMI가 53.4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과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중국 금융당국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림자 금융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풀기도 마땅치 않아 향후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G2 리스크의 국내 시장도 피해가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가 올 들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오늘 장중 3% 추가 하락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증시도 1% 내외로 하락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뚜렷해 한때 105엔을 넘나들던 엔달러 환율이 약 3개월 만에 달러당 100엔대로 주저앉았고 금값도 1.6%나 상승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2%대의 급락세를 보였고 브라질 등 신흥국 금융시장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우려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올해 중반 정도까지 큰 변동 장세가 연출될 것이란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서 조정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신흥국 또한 경상 적자가 막대한 데다 물가 상승률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란 주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7일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1월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전치와 동일한 6.7%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바탕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보여주는 지수가 2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20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업 호감 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1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호감 지수는 2011년 상반기 51.2점을 기록한 이후 3개 반기 연속 하락해 2013년 상반기에 48.6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점을 넘었습니다. 전소봉 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 기업 호감도가 2년 만에 반등했지만 반기업 경선 수준은 여전히 높다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세계 권역에서 연간 기준 태블릿 PC 판매량 첫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중남미와 중부, 동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권역 태블릿 PC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인 북미와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세계 지역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10에서 20%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애플의 점유율이 하락세인 반면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추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내수 판매량은 2,274대로 전년 동기보다 34% 이상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50%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이 늘어나고 일반 가솔린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선보인 소울 전기 자동차가 미국 인증기관인 유엘사로부터 제품의 환경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울 전기차는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를 내장재로 두루 사용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울 전기차는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시카고 모터쇼에서 북미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모델이라며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인데다 사용된 내장재까지 친환경성을 인정받으면서 현지 시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